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충북 혁신도시를 찾았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019년 말 충북 혁신도시 인구는 2만 6천 명, 기업 세수는 2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2014년보다 인구는 10배, 세수는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동반 이주율과 삶의 만족도가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무는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53개 공공기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곳 충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으면서 혁신도시 시즌1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란 혁신도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 발전시켜 새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의 확대,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문화 여가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충청북도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은 교육 연구기관이 다수 이전해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즌2에서 우리 좀 큰 규모의 공기업 한두 개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런 것이 좀 꼭 있어야 되겠다. 이 지사는 이 밖에 청소년 위켄센터 건립, 진출입 교차로 개선, 송전선로 지중화 등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내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 연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가 상권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졸업 입학 시즌 반짝 특수를 누려왔던 대학가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적막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텅 빈 대학가를 둘러봤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 거리입니다. 평소 학생들로 붐비던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 아예 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졸업식 입학식이 취소되고 개강까지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없잖아요. 길에 애들이 아예 없는데. 원래 지금 개학하면은 지금 애들이 많이 올 텐데 2주 미뤄져 갖고 애들이 다 간 것 같아요. 다시.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마다 테이블은 비어있고 상인들은 멍하니 입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을 닫고 쉬어야 될지. 나오기가 싫어, 진짜로.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몰리던 당구장도 텅텅 비었습니다. 아예 문조차 열지 않은 곳도 허다합니다. 한 집 건너 비어있는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하고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인들은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내놔야 될 아마 그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대학가 하숙집과 원룸들도 학생들을 구하지 못해 난립니다. 개강 전 숙소를 구하는 학생들로 1년 중 가장 바빠야 할 시기지만 문의 전화조차 끊겼습니다. 학생들이 전혀 안 와요. 내가 방을 하루에 많이 놓는 날에 몇 개씩 놓거든. 그랬는데 뭐 안 와. 여저까지 장사 안 된다 해도 이렇게 안 돼 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지.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가 상인들은 코로나에 개강 연기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의 판로가 막혀버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진천 주민들이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화훼 농가에서 졸업 시즌용 튤립을 박스에 담아 트럭에 싣습니다. 도착한 곳은 진천 종합사회복지관. 판로가 막힌 화훼 농가들을 돕기 위해 단갑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꾼이고 그래서 도움이 조금 될까 싶어서 좀 나왔어요. 좀 팔아드릴까 하고 나왔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원이 10,000명이 넘는 지역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내일처럼 나서면서 당초 기대했던 200~300단을 훨씬 넘어 불과 4시간 만에 1,000단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카페 어머니들끼리 우리 지역 내 손으로 살려보자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해보자겠는데 생각외로 반응이 너무 좋네요.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은 요즘 눈물을 머금고 꽃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튤립은 이렇게 한 단씩 묶여진 채로 출하를 앞둔 상태였고 이 속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튤립이어서 전체 폐기된 양이 10만 송이에 달합니다. 하우스를 모두 갈아엎으려던 참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농민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C값 정도만 저한테 회수만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한테 이번만큼은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진천의 화훼 농가는 30여 곳으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과수화상병은 한 그루만 발병해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는 통에 과수구제역으로도 불리는데요. 발병 원인과 치료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예방에 효과적인 약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가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음성 등 모두 145개 과수원, 8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보상금만 270억 원.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어 한 그루만 발병해도 모든 나무를 매립하고 과수원은 폐원해야 합니다. 그게 화상병에 걸렸다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그 사과 여조건 배운 기술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구리 성분을 함유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4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과수 개화 전과 후로 나눠 3차례 방제하면 화상병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3단계로다가 처리를 하면서 1차로는 동제를 통한 방제를 해주고 2, 3차에서는 적용약제로다가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과수화상병은 가지치기, 가위 등을 통해 다른 나무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 작업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걸린 경우에는 베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럴 경우에 과수농가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죠. 따라서 걸리기 전에 방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수 종류에 따른 약제 살포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말 지키기 쉽지 않은 약속일 텐데요. 원주환경청이 첨단 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지점별 실시간 측정과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장비를 장착한 드론이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상공으로 향합니다. 굴뚝위에 머물면서 드론에 장착한 장비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측정합니다. 암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도 잡아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의심배출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한 겁니다. 어느 정도 농도가 높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시단이 가서 정말 방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굴뚝에서 그 측정기를 집어넣어서 정법으로 측정했을 때의 그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몰려있는 산업단지는 이동식 측정 차량을 투입합니다. 이동식 측정 차량은 60여 종의 대기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배출오염 기준 이내로 적정하게 잘 관리하도록 유도를 좀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연에 성공한 첨단 장비는 다음 주부터 현장에 투입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소각장 허가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이승훈 전 시장의 출석이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출석 요구서를 시의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충청권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방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CJB 이성덕 대표를 비롯한 지역방송 대표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OTT 시대 지역성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광고 등 콘텐츠 제작 재원 확대 등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첫 현장 행보로 지역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방통위가 지역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올해 기존 주택과 다자녀 전세 임대를 충북에 263호 배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수급자 외에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LH 충북본부는 수급자와 고령자에겐 6천만 원, 다자녀 가구엔 8,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35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일자리 창출 등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기업은 관할 시군이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양구는 49세 이하 청년 고용기업과 취업자에게 임금 절반과 취업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치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청주지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이동통신업체 직원 52살 A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성군에 위치한 가스안전공사 청사에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충주 3도, 보은 2도 등 0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14도 등 14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